폭우가 그친 새벽, 성형외과 수술실의 하얀 조명은 이상하리만큼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새 얼굴을 갖게 될 거라는 말에 마지막 희망처럼 수술대 위에 누웠던 마서리는 깊은 마취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고, 그 곁에 선 채화영은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 얼굴은 자신이 키운 딸의 얼굴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죄를 세상에 폭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증거였다. 서린이 입을 여는 순간 정숙희가 마 회장의 친딸일 수 있다는 의심은 더는 의심이 아니게 되고, 오장미와 정숙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드림그룹 한복판으로 되돌아올 것이었다. 채화영의 손끝이 떨린다. 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사랑은 언제나 소유였고, 보호는 언제나 통제였고, 모성은 언제나 자신의 생존과 뒤섞여 있었다. 엄마로서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마서린. 그녀는 수술대 위 딸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낮게 속삭인다. 그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이미 인간의 선을 넘어선 사람처럼 서늘하다. 뒤에 서 있던 의사가 불안한 얼굴로 묻는다. 대표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까? 환자 보호자 서명은 받았지만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닙니다. 채화영은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의사는 돈 받고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의사는 마른 침을 삼킨다. 하지만 수술 기록을 남기지 말라는 건 그 순간 채화영이 천천히 돌아본다. 기록이 남으면 당신 인생도 남지 않을 텐데요. 수술실 안 공기가 얼어붙고 기계음만 희미하게 이어진다. 그때 이강혁이 문 밖에서 들어온다. 늘 채화영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던 남자, 그녀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것 같던 남자였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 대표님, 다시 생각하십시오. 아가씨가 깨어나면. 채화영은 싸늘하게 말을 자른다. 깨어나면 안 돼. 강혁의 얼굴이 굳는다. 채화영은 수술대 위 서린을 바라보며 다시 말한다. 마서린은 오늘 여기서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는 오장미가 죽은 걸로 남게 될 거야. 강혁의 숨이 멎는다. 오장미 이름으로요? 채화영은 천천히 미소 짓는다. 그 애가 사라져야 정숙희도 무너져. 장미가 죽었다고 믿는 순간 정숙희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해. 그리고 마 회장도 더는 그 여자를 딸이라고 품을 수 없겠지. 딸의 장례식장에 주저앉아 우는 정신 나간 여자를 누가 믿겠어. 강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본다. 그건 사람을 2번 죽이는 짓입니다. 채화영은 고개를 든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답게 사는 걸 포기했어. 그 같은 시간 오장미는 반찬가게 어두운 방 안에서 잠들지 못한 채 앉아있다. 정숙희는 장미 곁에 누워있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울고 있다. 장미야, 가지마. 엄마 두고 가지마. 아이처럼 흐느끼는 숙희의 손은 허공에서 누군가를 붙잡으려는 듯 떨린다. 장미는 그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삼킨다. 나 여기 있어, 엄마. 어디 안 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 한쪽은 계속 불안하다. 마서린이 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고 채화영은 지나치게 조용하다. 폭풍 전의 정적. 장미는 그 침묵이 가장 두렵다. 그때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리고 강백호가 비에 젖은 얼굴로 뛰어들어온다. 장미 씨, 지금 당장 나랑 가요. 장미가 놀라 일어난다. 무슨 일이에요? 백호는 숨을 고르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내민다. 화면에는 신원 미상의 여성 시신 발견이라는 짧은 기사와 함께 사망자 확인 절차 중이라는 문장이 떠 있다. 장미의 눈이 흔들린다. 이게 왜? 백호는 낮게 말한다. 병원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요. 사망자 이름이 오장미로 올라갔습니다. 순간 장미는 말을 잃는다. 숙희가 그 이름을 듣고 벌떡 일어난다. 장미? 누가 장미 죽었대? 우리 장미 여기 있는데? 숙희의 눈이 공포로 뒤집힌다. 장미는 엄마를 끌어안으며 말한다. 엄마 아니야. 나 여기 있어. 하지만 숙희는 이미 과거의 악몽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또 뺏어가려고 해. 또 내 아기를 죽었다고 하려고 해. 그녀는 귀를 만지며 바닥에 주저앉는다. 장미의 얼굴에 분노가 차오른다. 채화영 또 시작했구나. 드림그룹 대저택의 회장실에는 새벽부터 피 말리는 협박이 오간다.
마대창은 병원에서 올라온 사망 확인 서류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채화영을 노려보고 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채화영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다. 얼굴엔 슬픔처럼 보이는 표정이 걸려 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회장님. 마대창은 지팡이로 책상을 내리친다. 사망자 이름이 오장미라고. 내가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것이냐? 채화영은 한 걸음 다가선다. 믿으셔야죠. 회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걸로 처리될 테니까요. 마대창의 눈빛이 번쩍인다.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해? 채화영은 미소를 거두지 않는다.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회장님은 정숙희가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접으시고 저는 드림그룹을 조용히 지키는 거죠. 마대창은 분노로 몸을 떤다. 정숙희가 내 딸이면 장미는 내 손녀다. 그런데 그 아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채화영의 눈빛이 삐뚤어진다.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회장님도 끝나요. 평생 남의 자식 짓밟고 자기 피부치 알아보지도 못한 회장님 체면도 같이 무너집니다. 마대창은 잠시 말을 잃는다. 채화영은 그 침묵을 놓치지 않는다. 회장님, 세상은 진실보다 모양새를 믿어요. 정숙희가 회장님 딸이라는 소문보다 오장미가 죽었다는 장례식 하나가 훨씬 강합니다. 눈앞에서 영정사진 보고 울면 사람들은 믿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마대창의 손이 떨린다. 너는 악마다. 채화영은 낮게 웃는다. 회장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 무렵 강준호는 채화영에게서 연락을 받고 텅 빈 레스토랑으로 향한다. 새벽의 주방은 어둡고 식칼은 차가운 조명 아래 섬뜩하게 빛난다. 준호는 불안한 얼굴로 서 있다. 그동안 그는 장미를 사랑했고 서린의 상처를 외면하지 못했으며 자기 감정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모든 사건의 한복판에 끌려 들어왔다. 그런데 채화영은 그런 준호의 흔들림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온다. 강준호 씨, 선택할 시간이 왔어요. 준호는 차갑게 묻는다. 서린 씨 어디 있습니까? 채화영은 대답 대신 봉투 하나를 던진다. 그 안에는 성형외과 수술 기록 일부와 오장미 명의의 사망신고서 초안이 들어있다. 준호의 얼굴이 굳는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채화영은 조용히 말한다. 마서리는 살아야 해요. 그러려면 오장미가 죽어야 하고. 준호는 이를 악문다. 당신 미쳤군요. 채화영은 흔들림 없이 다가온다. 미친 건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오장미를 사랑하면서도 마서린을 버리지 못하잖아. 둘 중 누구 하나라도 살리고 싶으면 내 말 들어요. 준호의 눈빛이 흔들린다. 날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어요. 당신 이름도 들어갔거든. 채화영은 낮게 웃는다. 병원에 서린을 데려간 사람이 당신으로 처리될 거예요. 당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마서린을 죽이려던 공범은 강준호가 되는 거고. 준호는 분노로 주먹을 쥔다. 당신은 딸까지 믿기로 씁니까? 채화영은 순간 눈빛이 흔들리지만 곧 차갑게 굳힌다. 딸을 살리려는 거야. 준호가 낮게 말한다. 아니요. 당신 죄를 살리려는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다. 낮이 밝기도 전에 오장미의 이름으로 장례식 준비가 시작된다. 검은 리본이 걸리고 빈소 한가운데에는 장미의 영정사진이 세워진다. 사진 속 장미는 밝게 웃고 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잔인하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고 누군가의 지시로 사망자 정보는 빠르게 처리된다. 강백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강준호를 찾아간다. 레스토랑 문이 거칠게 열리고 준호가 돌아보기도 전에 백호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한다. 둔탁한 소리가 빈 홀에 울린다. 준호는 의자에 부딪혀 쓰러지고 백호는 분노로 떨며 그의 멱살을 잡아올린다. 형, 너 미쳤어? 장미 씨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준호는 피가 맺힌 입술을 닦으며 말한다. 내가 한 거 아니야. 백호는 다시 주먹을 쥔다. 거짓말하지 마. 병원 기록에 형 이름 올라갔어. 채화영이랑 짜고 서린 씨 빼돌리고 장미 씨 이름으로 죽은 사람 만들었잖아. 준호의 눈빛이 흔들린다. 백호야, 그건 백호는 절규하듯 소리친다.
그 여자 사랑한다며. 사랑하면 지켜야지 왜 죽은 사람을 만들어. 준호의 얼굴에 고통이 스친다. 나도 막으려고 했어. 막으려고 했다고? 그런데 장례식장이 차려졌어. 엄마는 아직 모른다. 수키 아줌마가 그걸 보면 어떻게 될지 알아? 백호의 목소리는 점점 무너진다. 그 사람은 장미 씨 하나 붙잡고 살았어. 그 사람한테 장미 씨는 딸이고 엄마고 세상 전부야. 그런데 내가 형이 그걸 죽였다고. 준호는 백호를 밀쳐내며 소리친다. 나도 장미를 사랑해. 순간 정적. 백호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한다. 그럼 더 용서 못해. 그는 준호를 노려보며 낮게 말한다. 채화영도 형도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강백호로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장례식장에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든다. 아무도 진실을 모른다. 오장미가 살아있다는 사실도 죽은 사람으로, 둔갑한 이가 마설인이라는 사실도, 이 장례식이 채화영이 만든 거대한 무대라는 사실도. 정숙희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맨발로 달려온다. 복길과 태평이 붙잡지만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친다. 우리 장미 아니야. 우리 장미 안 죽었어. 장미야. 엄마 왔어. 빈소에 들어선 순간 그녀는 영정사진을 보고 그대로 멈춰선다. 사진 속 딸의 얼굴, 검은 리본, 향냄새, 국화꽃, 멈춘 시계처럼 차가워진 공기. 수키의 눈동자가 점점 커진다. 장미야,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가다가 무릎이 꺾인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장미 어제도 엄마 손 잡았는데, 우리 장미가 김치전 해준다고 했는데. 그녀는 영정사진을 끌어안으려다 바닥에 쓰러진다. 장미야, 엄마 두고 어디 갔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 못 지켜서 미안해.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는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복길은 수키를 안고 오열한다. 수키야, 정신 차려. 장미 안 죽었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수키는 듣지 못한다. 그녀의 정신은 오래전 아이를 빼앗기던 그날로 돌아가 있다. 또 뺏겼어. 또 내 새끼 뺏겼어. 태평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훔친다. 누가 이런 짓을 해? 누가 우리 장미 이름으로 장례식을 차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린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한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화영이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그녀의 얼굴엔 슬픔을 가장한 침착함이 얹혀 있다. 입술은 검붉고 눈빛은 차갑다. 마치 자신이 만든 무대 위에 마지막 배우처럼 등장한 사람이다. 장례식장 안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는다. 수키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본다. 그리고 순간 무너져 있던 눈빛에 불이 붙는다. 너. 수키가 비틀거리며 일어난다. 복길이 말리려 하지만 그녀는 밀쳐낸다. 내가 우리 장미 죽였어. 채화영은 조용히 한숨을 쉰다. 정숙혜 씨, 슬픈 마음은 알겠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키가 달려든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채화영의 고개가 돌아간다. 장례식장이 숨을 멈춘다. 수키의 손은 떨리고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쏟아진다. 내가 우리 장미 죽였어. 내가 내 딸 죽였어. 채화영은 맞은 얼굴을 천천히 돌린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른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이시라 이해하겠습니다. 그 말에 수키는 완전히 폭발한다. 내가 미쳤다고? 그래, 나 미쳤다. 내 새끼 뺏어간 년 앞에서 안 미치고 배겨? 내가 너 찢어 죽일 거야, 채화영. 내가 내 딸한테 한 짓, 내 몸이 부서져도 끝까지 밝혀낼 거야. 수키의 절규가 장례식장 천장을 찢는다. 채화영은 순간 아주 짧게 눈빛이 흔들린다.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었다. 정숙희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딸의 죽음이라는 거짓 앞에서 그녀 안의 기억과 분노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례식장 뒤편 어둠 속에서 오장미가 조용히 서 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그녀는 자신의 영정사진과 통곡하는 엄마를 바라본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장례식을 지켜보는 잔혹한 순간 장미의 손끝이 하얗게 질린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백호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낮게 속삭인다. 지금 나가면 채화영이 바로 다른 수를 씁니다.
증거 잡아야 해요. 장미는 눈물을 삼킨다. 엄마가 죽어가요. 저걸 보고 어떻게 참아요? 백호의 눈도 젖어 있다. 나도 미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너지면 저 여자는 또 빠져나가요. 장미는 영정사진 앞에서 울부짖는 수키를 바라보며 숨을 삼킨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진다. 복수는 더 이상 분노만이 아니다. 엄마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죽은 사람으로 만든 이 거짓 장례식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장미는 처음으로 채화영보다 더 차가운 눈빛을 갖게 된다. 좋아요. 오늘은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줄게요. 대신 채화영은 산채로 지옥을 보게 할 거예요. 마지막 1분, 장면은 폭풍처럼 교차된다. 수술실 어딘가에서 마서린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거울에 비친 붕대 감긴 얼굴을 보고 비명을 삼킨다. 엄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강준호는 피 묻은 입술로 병원 기록을 뒤지며 채화영이 조작한 사망자 파일을 찾아내고, 강백호는 장례식장 CCTV와 병원 이송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닌다. 마대창은 영정사진 앞에서 수키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고 숨이 막혀 벽을 짚으며 중얼거린다. 내 딸이면 저 아이도 내 핏줄인데. 채화영은 장례식장 한쪽에서 조용히 전화기를 든다. 서린이 깨어나기 전에 옮겨. 그의 입에서 오장미가 살아있다는 말이 나오면 다 끝이야. 그러나 바로 뒤에서 누군가 그 말을 듣고 있다. 이강혁이다. 그는 더 이상 채화영의 충격 같은 눈빛이 아니다. 죄책감과 결심으로 굳은 얼굴. 대표님, 여기까지입니다. 채화영이 천천히 돌아본다. 뭐라고? 강혁은 낮게 말한다. 오장미 씨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채화영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다. 동시에 장례식장 스크린이 갑자기 켜지고 검은 화면 위로 병원 복도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다. 화면 속에는 성형외과로 실려 들어가는 마서린과 그 뒤를 따라가는 채화영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장례식장 사람들이 술렁이고 수키가 눈물범벅인 얼굴로 화면을 올려다본다. 채화영은 숨을 멈춘다. 그때 영정사진 옆 조명이 꺼지고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린다. 검은 옷을 입은 오장미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들어온다. 살아있는 딸의 얼굴을 본 수키가 그대로 굳어버린다. 장미야. 장미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바라보다 채화영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리고 장례식장 전체가 얼어붙은 가운데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한다. 채화영, 당신이 죽이려던 오장미가 돌아왔어. 이제 당신 장례식 차례야.